그날이 온 것이다. 36년간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과 기쁨에 온 결연은 하나 되어 술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국가 수립의 여망이 4개월째 지체되어 온 그해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선 신탁 통치 결정이 날아들고 좌우를 막론한 각 단체는 대대적인 반탁 시위에 들어갔다. (1946년엔) 최초의 선거가 있었다. 이는 바로 미 군정의 임시 입법기관인 과도 입법의원 선거였다.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완전한 자격을 얻어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하냐. 그리고 2년 뒤 1948년 미 군정하에 있던 남한은 유엔 한국감시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했다. 문맹률 50%를 넘고 보니 아라비아 숫자 대신 작대기 1개, 작대기 2개 하는 식으로 기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당시 50선거에는 여성 후보자가 18명이나 됐던 이채로운 기록도 보인다. 하지만 선거 당일의 풍경은 엄마 등에 업힌 아이의 모습처럼 마냥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방해하는 좌익 테러가 속출해 기마 부대원들이 거리 곳곳을 다니며 지켜야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투표. 종이를 받고 지장을 찍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절차 하나하나마다 생경함이 묻어났지만 모두들 첫 권리 행사에 신중하게 임했다. 50총선거는 비록 남한만의 반쪽 선거였지만 우리 국민이 치러본 최초의 공직선거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었다. 이렇게 선출된 재헌국회의원에 의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된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해방된 지 3년 만에 비로소 대외 만방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선포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도 선거가 치러진다. 당시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통해선 결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음을 알고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는다. 야당 국회의원이 탄 버스가 통째로 연행되는 등 전국이 파행으로 치닫는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는 비록 전쟁 중에 치러지기는 했지만 소박하나마 선거 표포와 선거 구호까지 제법 모양을 갖춘 선거전으로 기록된다. 선거 방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하루 전날 모의 선거를 치렀던 이번 선거로 이승만이 다시 당선, 이로써 이승만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장기 집권을 위한 다음 절차는 2년 후인 1954년 11월 4.4.5.2 개헌으로 이어진다. 국민투표제와 그리고 국무총리제,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의 철폐를 중요 걸바로 하는 개헌안이 마침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표결키로 되었습니다. 이 개헌안은 원래 개헌 가결선에 찬성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개헌 가결선 135.33명은 4.4.5.2에서 136명이 아닌 135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 통과시킨다. 이러한 자유당의 반복되는 장기 집권 시도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쌓여갔다.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년 후인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시
민주당의 유세전에 모인 30만 인파로 표출된다. 3대 대통령 선거는 확실한 슬로건을 가진 강력한 야당이 등장한 본격적인 선거였다.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유당의 실정을 공격했고, 자유당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는 구호로 맞섰다. 그러나 선거를 열흘 앞두고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의 갑작스런 서거로 민주당의 구호는 선거를 치러보기도 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승만은 4.4.5.2 파동과 민의를 조작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60년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열기로 막이 올랐다. 원래 5월로 예정되었던 선거는 농번기를 피한다는 미명하에 3월 15일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이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가 있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귀국 전 선거를 치르려는 작전이었다는 설도 있다. 3대 대통령 선거 분석 결과 승산이 없음을 한 자유당은 이때부터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자유당의 선거 유세에는 반공예술단의 연예인들이 대거 동원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야당의 유세를 갖가지 수단으로 방해했다. 민주당의 선거 유세가 있는 날이면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켰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둔 2월 15일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선거에 대한 관심은 곧 부통령 후보에 쏠리게 된다. 드디어 3월 15일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유명한 3.15 선거가 실시됐다. 기권표를 예상한 사할 사전투표, 짝을 지어 투표장으로 보내는 3인조 5인조 투표와 대리투표, 투표 시작 전 미리 조작된 기권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해서 집어넣는 샌드위치표, 기권표 조작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완장부대 등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부정들이 이때 등장했다. 이러한 부정으로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투표함 바꿔치기는 물론 득표율 조정까지 감행한 이승만 정권은 다시 정권을 잡고 이러한 부당한 당선을 자유당은 자축했다. 그러나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김절군의 시신이 한 달 뒤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이승만 정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울분이 드디어 폭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4.19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났다. 오후 1시경 경무대를 향하던 시위대의 일진일퇴가 거듭될 무렵 궁지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도 경찰의 발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어진 시위는 25일 교수단의 시위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언니 오빠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은 오래지 않아 부정선거를 응징하는 민의에 의해 철거되었다. 그리고 4.19 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오래도록 남게 된다. 4.19 혁명이 민중의 승리로 돌아가자 민주적 선거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5대 국회가 개원,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윤보 선임, 국무총리로는 장면이 지명된다. 또한 12월에는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필두로 4차례에 걸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잠시 확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즈음 나라는 연이어 벌어지는 각종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전국은 결국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진다. 이날 새벽
혁명군은 박정희 소장의 지휘 아래 서울에 입성, 모든 주요 기관을 일거에 장악, 남한 전역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리엔 이른바 혁명조치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이 실시된다. 이렇게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등장한 박정희는 육군 대장 전역과 함께 민주공화당에 입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전의 열기는 높아만 갔다. 박정희 후보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가난을 물리치자는 슬로건으로 전국 근대화에 힘을 실었고,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담은 황소 마크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군정 2년을 공포 정치로 규정하고 공포에서 자유로, 기아로부터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남산 유세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취로 사업을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살포한 것도 이때였다. 결국 제5대 대통령 자리는 박정희에게 돌아갔고, 선거가 끝난 뒤 한동안 박정희는 밀가루를 살포해 당선된 이른바 밀가루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선거를 통해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국민의 지지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근대화 작업과 월남 파병, 한일협정 조인 등 전국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제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자유당 시절의 3.15 부정선거에 못지않은 부정이 횡행한다. 수건과 돈봉투를 돌리고 득표를 위해 동창회와 부인회 등 온갖 조직을 동원하는 타락선거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타락선거로 흐르게 된 것은 집권 공화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원내 개헌선을 확보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이러한 공화당의 의도는 삼선 개헌 요구로 구체화되었다.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물론 삼선 개헌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거센 시위로 일어났다. 결국 삼선 개헌안은 변칙 처리된다. 개헌 찬성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약 6분 만에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다. 삼선 개헌을 통해 박정희는 다시 출마한다. 국민의 안정심리에 호소한 박정희 후보에 반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희망찬 대중시대를 구현하자는 구호를 표방했다. 이렇게 써봤어. 그러므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국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면서. 김대중 후보는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최초의 실생활 관련 공약이었으며 정책 대결의 선거를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 반면 박정희는 표를 찍어달라는 유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